지구인 여러분 치과에서 신경 죽이고 크라운 씌웠다가 잇몸병 생겨가지고 결국 빼고 임플란트 하는 경우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거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를 안 닦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치과 의사가 크라운을 하면서 교합을 제대로 못 맞췄기 때문에 크라운한 치아가 힘에 집중을 받아서 교합 충격이 누적돼서 잇몸병이 먼저 생겨서 빼고 결국 임플란트하고, 어쨌든 크라운을 하지 않는 게 여러분 치아를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좋은 방법이죠. 크라운을 하니까 치아 사망이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크라운 3개 했다가 결국 발치 5개 하고 망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 전에 제대로 된 경우를 보도록 하죠. 자, 이 환자는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올렸던 환자인데요. 75세 환자. 보면은 잇몸뼈가 이렇게 멀쩡한데 치석이 보이죠. 엑스레이에, 치아 옆에. 치석이 보이는데도 잇몸뼈가 녹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잇몸도 이렇게 부어있지만 75세인데 자연치 상태에서 교합만 맞추니까 잇몸뼈가 녹지 않죠. 2012년부터 11년 동안 64세부터 제가 이 환자를 보고 있는데요. 씹을 때 아프다고 해서 교합 조정만 했지 절대로 멀쩡한 치아를 신경 죽이고 크라운을 씌우는 그런 비문명적인 야만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환자는 멀쩡하잖아요. 임플란트 하나도 안 하고 멀쩡하잖아요. 75세. 오늘의 환자 보면은 크라운 괜히 했다가 61세 임플란트를 5개 심어야 되잖아요. 다른 환자, 이 84세 환자를 보세요. 제가 12년 동안 관리를 했잖아요. 이 환자 크라운 같은 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하악 같은 경우는 상악은 좀 했어요. 신경치료를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는 신경치료하고 노크라운 기둥 레진을 안 하고 신경치료를 하던 시절이니까. 어쨌든 2020년 3월 23일까지 봤는데 2008년부터 제가 이 환자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자 84세인데 임플란트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 환자도 치석이 있어요. 보면은 치과를 잘 안 와. 그래가지고 17번 치아 옆에 볼록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볼록. 이게 치석이라니까. 이게 치석. 이런 거 치석이에요. 잇몸뼈 안 녹았잖아요. 이 할머니.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 교합 조정을 이렇게 잘해줬잖아요. 인류 치아계획 2부 보시면 되는데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제가 또 크라운을 교합을 정확하게 만들어줬고 교합도 맞춰줬어요. 크라운 좀 늦게 했네. 2010년에 했으니까 10년 동안 잘 쓰고 잇몸병 안 생기잖아요. 근데 오늘의 환자를 보도록 하죠. 이 환자는 60세예요 60세인데 어디 뭐 서울대 나온 원장님한테 진료를 받았대. 신경 죽이고 크라운 씌우고 교합 제대로 안 맞춰 놓으니까 다 녹아버리잖아. 근데 이 환자 보세요. 치석이 보여?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보세요. 치아가 얼마나 깨끗해. 치아 주변에 깨끗한데 교합 충격 힘을 받으니까 녹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균 때문에 잇몸뼈가 녹는 게 아니라 교합 충격이 누적되면 이 밑에 파골세포, 골을 파괴하는 세포가 작동을 하면서 잇몸뼈가 녹는 거예요. 여기 36번 치아. 신경 죽이고 크라운을 씌우니까 그 치아만 잇몸뼈가 녹고 그 치아의 맞은편 치아만 잇몸뼈가 녹고 뒤에 치아는 잇몸뼈가 안 녹았잖아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그럼 환자가 여기 26번 치아가 임플란트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25번까지만 이를 닦고 26번은 임플란트 할 치아니까 건너서 이를 닦지 않고 27번을 이를 깨끗이 닦았을까요?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죠.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단 한 개의 반내 참이 아닌 상황이 발생하면 그 명제는 거짓이다. 즉 치석이 잇몸병의 원인이다 라는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수학 시간에 배웠으면 그 정도의 논리적인 사고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치석이 없는데 잇몸뼈가 녹잖아요. 아, 그리고 요거 빗살무늬 같은 거 이거는 머리핀이에요. 파노라마 찍을 때 살짝 빼고 찍으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실수해서 이건 치석 아니고 그냥 머리핀이에요. 이건 머리핀. 치아 깨끗해요. 보여드릴게요. 이 환자 도시 환자인데요. 60세 깨끗하잖아요. 이건 이제 정밀 진단 하다가 알지네이트 본 떠가지고 이거 나온 거고. 치아가 치석이 어딨어. 깨끗하잖아. 알지네이트 좀 뜬 거. 여기 잇몸 부었고 잇몸 내려가 있네. 왜? 이 크라운을 하는 통에 이 크라운이 교합이 안 맞아가지고 대합치에 충격을 주니까 요놈이 위치에 이렇게 충격을 줘. 그래서 여기 36번과 26번만 잇몸뼈가 녹았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27번하고 37번은 그럭저럭 괜찮아요. 물론 아말감 밑에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충치 아니죠. 뭐 의미 없잖아. 어차피 뺄치하니까. 여기는 신경죽이고 크라운 씌운 거, 신경죽이고 크라운 씌운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금 있네. 쓸데없는 것도 했네. 교합면에. 이거 레진 해도 되는데 이런 것도 과잉 진료죠. 얼마나 깨끗한지 보시라고. 치아가 깨끗하잖아. 여기 36번. 잇몸이 붓지도 않았잖아요. 잇몸이 깨끗하잖아요.
깨끗하면 뭐예요? 잇몸뼈 녹았는데 교합 안 맞아서. 보세요. 잇몸뼈 다 녹았잖아요. 깨끗한데. 이 7번 치아에 치석이 보여요? 안 보이는데요? 깨끗한데요? 여기 6번도 깨끗한데요? 이 잘 닦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잇몸뼈 녹는데. 여기 왼쪽 봅시다. 크라운한 치아랑 그 대합치인 충격받는 이 26번 치아만 잇몸뼈가 녹고 여기는 멀쩡하네. 그러니까 잇몸뼈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쭉 녹고 다시 또 괜찮아지고 여기서 괜찮다가 잇몸뼈가 쭉 녹고 다시 또 그럭저럭 괜찮아지고 이렇게 36번이에요. 아까 그 금리 이렇게 가다가 여기만 녹고 여긴 그럭저럭 괜찮고 여기도 약간 녹긴 했는데 뭐 뽑을 정도는 아니니까 치아는 안 흔들려요 이 차.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흔들려서 빼기 직전이죠. 저 그래서 교합지 검사 좀 해봤는데요. 이 16번 금리가 여기 살려주라 그래서 임시차 해보긴 해봤는데 이거 못 살려요. 환자가 원해서 해준 거지. 이거 못 살려요. 여기 16번 치아 이 빨간 점 교합 간섭점 있잖아요. 이 간섭점이 여기 충격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46번과 47번이 녹은 건데 재미있는 거는요. 재미있는 거는 진짜 많이 녹아서 아예 흔들거리는 치아는 교합지가 안 찍혀요. 그래서 교합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뭐 맞출 상황도 아니에요. 이거 빼야 돼요. 46번 치아는 반을 딱 갈랐을 때 뿌리 앞쪽하고 뿌리 뒤쪽이 있거든요. 앞쪽 뿌리 쪽은 교합 간섭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뒤쪽 뿌리 쪽은 교합 간섭이 심해요. 그렇잖아요 이 빨간 점들이. 그래서 어떤 재미있는 결과가 있냐, 아까 46번 치아. 여기 수평적으로 하얀 선은 엑스레이 센서의 고장으로 인해서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무시하시고 보세요. 자, 잇몸뼈가 여기 45번 치아는 정상이잖아요. 46번 치아도 정상이에요. 정상이고 여기까지는 딱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쪽 뿌리까지는 정상이에요. 왜? 여기는 교합 충격이 없죠. 뒤쪽이 교합 충격이 많으니까 교합 충격이 있는 이쪽만 녹았죠. 여러분이 이를 닦을 때 이 환자가 46번 치아의 앞쪽 뿌리는 예쁘고 이 46번 치아의 뒤쪽 뿌리는 안 예쁘니까 46번 치아의 앞쪽 뿌리까지는 이를 깨끗이 닦고 46번 치아의 뒤쪽 뿌리는 이를 안 닦는 그런 기술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잇몸병의 원인이 세균이다라는 것 자체가 멍청한 소리죠. 그러니까 잇몸병 예방을 못 하잖아 여러분들은. 치과 의사가 교합을 맞춰야 해결될 문제인데 여러분은 치과 의사들이 잘못해놓고 환자한테 이를 안 닦아서 네가 잘못한 거니까 그냥 빼고 임플란트 합시다 하고 환자의 치아를 2번 죽이고 있죠. 씹을 때 아프면 교합 조정하면 75세, 84세 환자처럼 치아를 임플란트 할 일이 없는데 치과 의사가 무죄인 멀쩡한 치아를 유죄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신경주기고 크라운 씌워놓고 또 빠지고 나서 또 임플란트 심어서 돈 벌고 2번 죽이는 거죠 치아를.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 녹았으면 2개 다 뿌리가 다 녹았으면 너무 많이 흔들거려서 교합지가 안 찍히는 거고요. 여기는 뿌리가 앞쪽하고 뒤쪽이 있는데 앞쪽 뿌리가 잡아주니까 교합지가 찍히는 거예요. 뿌리 절반만 가지고는 이 치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절반 여기 간섭점이 있고요. 그래서 간섭 제거를 했는데 뭐 이거 해도 안 돼요. 이미 절반 녹아서.